한국교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예장 통합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노회 비대위가 재판국의 공정한 질의를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계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지난달 출범한 기독 서포터즈단이 강릉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선교올림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2018 평창 범국민 코리안 기독 서포터즈단이 열띤 경기가 펼쳐질 강원도 강릉에서 감사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 서포터즈단 이영훈 대표 총재는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이 온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다시 알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계기가 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선수들에게 해외 기자들에게 전해져서 진정한 평화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과 강릉, 정선이 평화와 선교의 장이 되도록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은 감동을 받았고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강릉 지방에서 개최되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출범한 기독 서포터즈단은 올림픽 기간 자원봉사와 참가국 응원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모두의 힘을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한국교회는 이곳 강릉에서 성공적인 선교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예장통합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질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 측 인사들이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진행됐던 정기노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노회 측의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파행 속에 노회장 선거를 치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특히 목사 부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장 승계 여부를 처리한 것은 노회 규칙에 위배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노회 측은 명성교회 청빙안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목사 부노회장의 불신임을 물었다고 했지만 당시 목사 부노회장이었던 본인은 총회 헌법에 따라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당시 파행으로 이어진 정기노회에선 회의록 작성 전에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공람하는 촬요 과정이 누락됐고 제적 인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며 명성교회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노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다루고 있는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은 오는 13일 판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가족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우리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과 함께 북한의 납치범죄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6.25 납북 피해자 결정 가족 모임 김명기 대표는 전쟁 중 납북된 큰형이 남한에서 월북자로 물려 온 가족이 해외여행 금지와 공무원 임용 금지란 불이익을 받았다며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도 큰형의 생사 확인과 명예회복을 바라며 60년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 김규호 상임위원장은 전쟁 이후 납북자 가족에 대한 보상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전시 납북자는 제외됐다며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전시 납북 피해자 지원 법률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7년간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개별 보상이 배제된 채 전시성에 그친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백사마을을 찾은 한기연은 영하의 날씨에도 나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교동 104번지. 사람들은 이곳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이라 부릅니다. 현재 이 마을엔 약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0여 세대는 아직도 연탄을 뗄 만큼 거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한기연은 유난히 추운 올겨울을 힘겹게 보내는 소이웃을 돌아보고 연탄 2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이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자들이 매우 힘든 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2월에 맞췄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도울 거고요. 또 어려운 고비 잘 넘기셔서 모두 함께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연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연탄 나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기연은 올 들어 새로운 다짐과 함께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또 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기관에서 무슨 그런 걸 하느냐, 뭐 김장을 하고 또 무슨 뭐 바포라고 하느냐 하는데 대정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기연은 오는 4월엔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보급하고 5월엔 미혼모들에게 기저귀를 나누는 등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이어갑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외교 주간에 돌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IOC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에 앞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IOC 위원들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8일엔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접견하고 9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 기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란 기치를 앞세워 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구도를 깨는 게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일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합당 후 당 명칭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13일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대격인 수임기간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법적 합당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돼 구성된 바른정당은 출범 1년여 만에 사라지고 미래당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승민 대표는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4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더라도 현 상황에선 이행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윤리위 등록을 받았으나 아직 초기여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등장했던 공인인증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폭넓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했지만 별도로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컸습니다.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분석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얻게 되는 편리함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6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인 반응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소프트는 공인인증서 폐지는 다수의 국민이 바라던 방향이고 지체됐던 국내 디지털 서명 기술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정부의 예측과 사람들의 생각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독회장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전 감독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항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2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인 만큼 앞으로도 병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락교회가 공동의회를 갖고 이철신 담임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를 결의했습니다. 교인들의 투표 결과 총 1,485표 중 찬성이 926표, 반대가 538표, 기권이 21표로 가결됐습니다. 한편 이철신 목사는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땅끝교회 김은성 목사를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한 바 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3.1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전 이사장, 장신대 김초롱 교수 등은 모임을 갖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3.1절날 국가회복을 주제로 초대형 범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